나 거기 야구 점도 좀 붙었어. 어딨어? 아니 그쪽. 고마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 60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 사실 그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와 적당한 암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지금 쓰는 얘들은 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은 아니지만 사실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 다음 얘가 뭐냐 하면 61페이지에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사실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로 증명을 했지? 차. 우리는 이제 증명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B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했다, 맞지? 차나 제곱의 차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 썼다고? 차를 썼다. 그러면 빼서 그 결과가 0 이상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의 기본 성질을 쓴 거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제 이 친구부터는 우리가 제곱의 차를 쓰게 되는 얘들이거든. 아까 제곱의 차를 쓰는 상황이 언제라고 했었지? 근호. 또 절대값. 근호나 절대값이 있을 때. 근데 원래 이것도 사실은 제곱의 차 쓰는 게 맞는데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쌤도 그냥 맞춰준 거야, 알았지? 자, 여튼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곱의 차를 쓸 때는 이 좌변도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변도 0 이상이므로가 들어가면 좋아, 알았지? 근데 이제 그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쌤은 앞에 써놓고 가는 게 편해서 이제 앞에다 쓰겠습니다. 얘가 0 이상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가 괜찮아?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실수의 성질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랑 똑같다고 했지? 그냥 A의 제곱과 같다고 했어.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랑 같다고 했지? 절대값 AB랑 같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지금은 그냥 성실하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아.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A 제곱이랑 여기 A 제곱이랑 치워질 겁니다. 왜냐면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B 제곱 이렇게 치워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공통인수야? 여기 2가 공통인수잖아, 맞지? 그리고 얘는 뭐로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쳐서도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는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쓸 수 있어. 기억나니? 뭐가? 쌤 뭐 쓸 것 같아 지금? 아까 했던 성질 중에 절대값 A는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지. 이거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억나? 실수는 부호가 뭐라고?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라고. 양수일 때 성립해요. 0일 때 성립해요. 음수일 때 성립해요. 항상 성립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어차피 저 AB도 실수고 AB도 실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이게 성립함으로 우리는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럼 부등식은 증명을 했거든? 그리고 항상 뭐 체크한다고 했지?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근데 아까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AB가 0 이상. 이 말은 AB가 0 이상. 괜찮아? 부호 성립 조건은 AB가 0 이상. 염려. 자, 일단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증명하는 거 우리 2개 남았거든. 2개만 더 하면 되긴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다음 거는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B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그거 나왔다. 이렇게 생긴 친구 밖에 썼겠지? 밖에 썼군요. 자, 요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지연아,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세 가지 맞아. 사실 B는 이제 안 쓰긴 하니까 2가지가 있어. 맞지? B를 빼면. 근데 저기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저걸 빼서, 그러니까 사실 차를 안 쓰는 이유는 이거야. 이거 부호 뭐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차로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의 차라는 다른 수단을 쓰는 거야. 근데 제곱의 차를 쓸 때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지? 0 이상 조건이 필요했어. 그럼 저건 제곱의 차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우변은 아니 좌변은 0 이상 맞아. 맞지? 근데 우변은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장되지 않아. 뺏기잖아. 자,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눈다.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괜찮니? 그러면 우변은 뭐가 돼? 우변은 0 이상이고 좌변은 뭐가 되지? 좌변의 부호는 어떻게 되니? 얘가 더 크대. 그럼 이 친구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음수. 작은 놈에 더 큰 놈을 빼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이므로 그냥 이제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지. 얘가 얘보다 더 낫다. 그냥 쓸까?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크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크게 되는 거지. 크다고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나 같을 때. 이거 1대와 이거 1대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도 0 이상, 좌변도 0 이상 둘 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지? 이제 제곱의 차를 써도 괜찮다. 0 이상 조건 달성했기 때문에. 선생님, 첫 번째 좌변이 0 이상이고 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방향치라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생각했는데 여튼 얘가 좌변이고 우변이지. 그래, 이게 약점이 있는 거야, 사람이. 자, 합시다. 뭔가 있어. 콧방귀 소리가 들렸는데? 저 아니에요. 아니야? 뭔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제는 이제 예가 조건에 있어서 이제 좌변도 우변도 모두 0 이상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의 차를 쓰는 겁니다. 절대값 A-B의 제곱에서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럼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쓸 수 있고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를 이 친구는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그냥 바로 살려서
a 제곱 빼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a 제곱 b 제곱 d 제곱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내면 2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묶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 또 뭐야? 또 이 친구지. 그래서 얘도 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일 때도 이 범위일 때도 이제 이 친구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되지? 이거로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그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지?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b가 뭐일 때? 0 이상일 때 이렇게 쓰면 될까? 될까? 네. 될까? 쌤 써놓은 거 봐봐. 절대값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니? 성립하지 않는다 맞지? 이거일 때만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고 그리고 뭐지? 이걸 만족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그래서 등호는 이거이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사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왔을 때는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맞지? 서술에서 지금 맘먹고 낼 때는 이걸 내는 거야. 그래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논리를 엄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약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긴 해서 뭐 어쨌든 근데 공부할 때는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수학은 논리 위에 세워지는 탑이니까 맞지 않나? 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네, 어쨌든 여기가 조금 지루한 파트거든. 힘들고 귀찮고 쓸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X, Y가 실수일 때, XY가 실수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성립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는 세 가지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중에 뭘 쓸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쓸 건지 제곱의 차를 쓸 건지를 묻는 겁니다. 차를 쓰는 게 맞겠지. 얘는 근호가 있니? 루트가 있니? 아, 똑같은 말이잖아. 절대값이 있니? 맞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차를 먼저 쓰는 게 기본입니다. 맞지, 교야? 오케이. 자. 자, 해봅시다. 전개를 할게 그냥 깡 전개입니다. A 제곱 다 X 제곱 더하기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것도 전개할게. A 제곱 X 제곱 더하기 2AB XY 그리고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지? A 제곱 X 제곱과 A 제곱 X 제곱이 지워지고 B 제곱 Y 제곱과 B 제곱 Y 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AY 전체의 제곱 더하기 빼기군요. 빼기 2AB XY 그리고 더하기 BX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보이니? 저 완전 제곱식입니다. 괜찮아?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지. AY 마이너스 BX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 이상?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뺐는데 0 이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 분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뭐 체크하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가 연결돼. 다시 말해서 AY는 BX.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못생겼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고쳐 쓰냐면 얘를 우리가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고쳐 쓰면 비례식의 성질, 즉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걸 쌤은 선호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아. A분의 B는 X분의 Y 이렇게 고치기도 합니다. 양변을 뭐로 나눈 거지? AX로 나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개수비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쌤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쌤 입장에서는 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일 쉬워서. 물론 이제 비례식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복잡함보다 외우기 쉬움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친구 이름이 뭐지? 코시오르츠 공식이지. 어쨌든 학교에서 만약 수업 때 해줬으면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꼭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는 거의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잘 안 나오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중요도를 체크하는 건 학교에서 할 일이니까 쌤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부등식의 이제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그 1161이랑 1164를 풀어보시죠. 그 두 개를 지금 풀어보십시오. 형이랑 쌤이랑 잠깐 스몰 톡을 합시다. 왜요? 빨리 와라. 모르겠어. 총 100. 몇 번을 모르겠니? 일단 61번부터 모르겠어. 61번을 봅시다 그러면. 61번 기억 니은은 쉽거든? 맞아요. 이것을 모르겠어. 응? 자, 질문하세요. 기억 설명이 필요하니 혹시? 아, 아니요. 괜찮아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디귿은 이 문제가 이상한 거야.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는 손댈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그 거짓이라는 얘기고 발레를 찾는 거야 사실. 쌤도 이게 해보려고 하다가 한참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게 발레 찾는 거보다 뒤늦게 깨달아서 발레 찾고 나서 다시 끝나고 해설을 봤는데 해설도 그냥 발레 찾고 띵 해놨어. 이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이 예쁘게 정리가 안 되잖아, 맞지? 루트 2a 더하기 루트 b 그리고 2 루트 a 이게 아마 어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만 아는 거 다른 책에서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승질 났었는데 일단 해봅시다. 좌변 제곱 루트 2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이제 2a 더하기 2 루트 2ab인가? 그리고 더하기 b 빼기 4ab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 친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어 없어? 딱히 보이진 않는다, 맞지? 딱히 보이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혹시 틀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아. 사실 쌤이 원래 이제 옛날에 수업할 때 명제 단원에서 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던 쌤도 까먹고 있었는데 명제 단원에서는 문제를 볼 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증명은 보통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근데 거짓임을 보이는 건 딱 하나의 발레만 찾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꽤 중요해 사실. 내가 실컷 고생하고 막 증명을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임이야. 허무해 맞지? 그래서 일단 거짓임을 의심해보는 건 좋은 습관이야. 자 봅시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숫자가 예뻤으면 좋겠거든. 예뻤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라서 기왕이면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 4를 넣으면 어떨까? 맞지?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 4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 A가 2고 B가 4라고 하게 되면 좌변이 얼마가 되지?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4가 되지. 근데 여기는 얼마가 돼? 2 루트 8이잖아. 2 루트 2가 되겠네? 여기는 4 루트 2가 되는 거지. 4가 커, 4 루트 2가 커. 얘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레가 되는 거야. 디귿은 수역다가 되는 겁니다.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실컷 고민했는데 알고 왔더니 그냥
띡 하고 발열을 풀려버리진 않았지.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164도 풀어봤니? 근데 이거 두 개는 알겠는데. 자, 1164 봅시다. 기억은 아까 전에 했던 삼각부등식이지 맞지? 네.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건 당연하다 맞지? 그 다음에 리을도 어때? 리을도 저 친구지 저 친구. 삼각부등식이야. 리을도 당연하다. 그럼 뭐가 남았지? 니은 디귿이 남았지. 니은부터 봅시다. 니은은 절대값 a-b 그리고 크로나 같다. 절대값 a-절대값 b.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친구는 좌변과 우변이 교환 쌤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할까? 좌변과 우변이 그 다음 대상은 뭘까? 자 힌트를 주면 우리가 지금 대소를 비교하고 싶거든. 대소 비교에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 뭐지? 차, 땅, 제곱. 제곱의 차 이렇게 두 가지잖아 맞지? 근데 차를 했을 때 더 이상 식이 간단히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럼 뭘 써야 되겠어? 제곱의 차를 써야 되겠지. 제곱의 차를 쓸 때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었거든. 그게 뭐였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 혹시 예언이 기억나? 소율이 기억나? 제곱을 쓸 때 조건. 조건. 그 0보다 맞아. 크거나. 그렇지. 둘 다 각각 0 이상이어야 돼. 맞지? 괜찮아? 근데 얘가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0 이상 맞지? 얘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0 이상 맞지? 그러니까 뭐 써도 괜찮아? 제곱의 차를 써도 괜찮아. 맞지? 그러니까 제곱의 차를 쓸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저기 쌤이 썼던 것처럼 0 이상이고 절대값 a 절대값 b가 0 이상이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 현이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뺄게. 절대값 여기다 쓰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a-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이 우리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랑 어떻다고 했지?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사실 이 친구도 그냥 요거 제곱으로 봐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빼기 a 제곱 빼기 2 절대값 ab 그리고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b 제곱이랑 b 제곱 지워지고 a 제곱이랑 a 제곱 지워질 거다. 뭐가 이상한데? 여기 b를 안 썼군요. b를 안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2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 했던 거잖아. 얘는 0 이상이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ab가 0 이상일 거다. 어쨌든 0 이상이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혹시 질문 있어? 그러니까 다시 절대값 a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3인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의 또 일종의. 그리고 이때 절대값 ab와 ab가 같게 되기 위한 조건은 얘는 누구랑 필충이라고? ab가 0 이상이랑 같은 의미. 그래서 요거보다 요게 더 간단한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니은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제 뭐 할 차례지? 디귿 할 차례겠군요. 디귿 봅시다. 디귿은 이제 절대값 a-b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되겠다. 자 치우라. 네. 얘는 뭐 어딨어? 아니 뭔가 아니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해. 혹시 너 이상한 거 계속 아니 보이지? 진짜 안 해. 뭐? 네? 나한테 이야기해. 아무것도 아닌데요? 쟤는 왜 반응했어? 뭘? 쟤는 한참 들었어? 아니 그러지 마. 자식들아.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뭔 말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쌤 놀리는 거야? 아니 안 했다고. 아니 알았어. 왜 짜증을 내? 당황스럽다. 자 합시다. 안 튀었어. 지우라. 네. 뭐가 보이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대소비죠? 폰 달라는 얘기고. 달라고 하지 그랬어. 보통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봅시다. 자주 그러면 선생님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건데 뭐 가끔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뭐로? 자, 봅시다. 지금 우리 뭐 한다고? 대소 비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거 몇 가지 정도 돼요? 두 가지. 뭐 하겠어? 제곱. 제곱의 차. 맞지? 근데 이거 좌변 0 이상 맞아? 절대값 있으니까 네. 0 이상. 우변 0 이상 맞아? 네.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은 0 이상 맞아. 그걸 이제 한 줄 써주는 거야. A 차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이상이므로 그 다음 뭐인데? 제곱의 차를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뺍시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 계산해 봅시다.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이랑 B 제곱,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지워져. 뭔가 이상하게 여기는 안 썼거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2배의 절대값 AB 더하기 AB 이렇게 되지.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항상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적이 없긴 하거든. 사실은 다시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A는 이제 그 더하기 A라고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요 친구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거든. 어차피 AB도 어떤 실수에 불과한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우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썼잖아. 그게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 실수는 부호가 뭐밖에 없다고? 양수이거나 인수이거나 0이거나. 그러면 이거 양수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맞지? 0일 때는 어떻게 돼? 0. 어? 0 때 0이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해보자. A가 양수일 때는 2A가 돼. 맞지? A가 0일 때는 어차피 0 더하기 0이니까 얼마? 0이 되지.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A 하면 얼마? 0이잖아. 맞지? 그러면 A가 양수라는 말은 2A는 부호가 뭐란 얘기야? 양수. 0은 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A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0 이상이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언제 0 되니 보니까? 이때 0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AB가 0 이하일 때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B가 0 이하일 때 0이 되는 겁니다. 등호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친구들도 괜찮은데? 이해됐는데요? 그래. 표현 자리에는 사실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지?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그 한 파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분수식에서 지금 뭘 한 거지?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 대소 비교도 포함하는 거지. 대소 비교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보니까 근데 어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그러면 이걸 내가 나중에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 들었을 때 잘 해주면 안 될까요? 오케이.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많이 중요한 주제지. 많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생님, 응? 이 야구 어떻게 때리세요? 쌤은 지금은 하나가 이겼으면 좋겠어. 왜요? 응? 약간 불쌍하잖아.
너는 이번에 LG랑 하나 중에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어? 저는 LG. 아, LG는 뭐 충분히 뭐 괜찮다고 생각해. 이미 많이 했어. 요번에 욕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가연이 옆에서 말하면 선생님. 왜? 가인이가 날 때린다고? 그럴 리는 없지. 자, 가인이 설마 가인이가 LG 찐팬인가? 아 맞다, 네. LG 그것도 갔다고 했었지. 월요일인가 일요일 엄청 비싼데 갔다며. 네. 진짜 공짜더래. 어떻게 하셨어요? 해교가 이야기해줬어. 해교가. 자 일단 합시다. 자 우리 그 절대 부등식의 마지막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니? 아까 쌤이 절대 부등식에서 뭘 썼지? 세 가지 썼던 기억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첫 번째가 증명, 두 번째가 미정계수 결정, 세 번째가 그거 최대 초소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이야. 지금 이제 그걸 할 거고 여기가 사실은 중요하고 여기가 사실 어려워. 이상한 소리가 들렸네. 누가 낸 소리야? 아니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낸 소리지? 오 신기하다. 약간 복합술인가? 자 어쨌든 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술 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 산술 기하를 이용한 나이대로 공부하라. 아니 저거 엄청 큰 게 있어요. 어디를 돌았는데 다 이러고 있어. 아직 막 엄청 힘들고 그러진 않지. 서희는 수업 들을만해? 이게 그 뭐지? 원래는 사실 좀 더 느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수시간 좀 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바쁨. 진짜 바쁨. 진짜 바쁨. 얘네는 기말 언제야? 15일? 15일? 일주일 진짜 바쁨. 나오면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 나오면 잘라주세요. 8일. 뭐를? 이거 카메라에. 뭐가 나와? 아니 저희 안 나와요? 안 나와. 뭐야? 7번 딱 나오잖아. 그래요? 아 물론 이제 움직이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합시다. 자 우리 산술 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인데 이제 a 더하기 b 이것도 쓸까? a가 양수, 이제 b가 양수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라고 이렇게 고쳐 쓰는 편을 선호합니다. 아까는 이제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썼잖아, 맞지? 실제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때는 저렇게 쓰는 편입니다. 괜찮니?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편의상 얘를 뭐 동그라미, 얘를 세모, 얘를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세모에 뭘 양수에는 어떤 걸 넣더라도 저 식은 성립한다. 이미 참임이 증명된 부등식이다. 즉 A와 B가 실수이기만 하다, 양수이기만 하다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뭘로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산술 기하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제일 기본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얘기는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어쨌든 산술 기하는 일반적으로 양수 조건일 때 쓰는 겁니다. 사실 음수일 때는 못 쓰는 건 아니라 어떤 뭔가 피해가는 방식으로 쓸 수 있긴 하거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기본은 양수 조건이에요. 기본 양수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양수 AB에 대해서 양수 AB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첫 번째 옵션이 이제 산술 기하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식의 형태를 봐봐. 만약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만약 합이 4야? 곱은 약분해가지고 4가 최대값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 식의 형태 때문에 우리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요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x 더하기 4y가 8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의 최대값. 다시 뭐가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뭐의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이렇게 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 동그라미와 세모 자리에 양수인, 물론 이제 xy 양수 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빠뜨리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 양수기만 하다면 저 동그라미와 세모에 어떤 양수를 집어넣더라도 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y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여기다 4y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이제 x 더하기 4y가 8이었으니까 8 2루트 4xy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약분하면 2가 4가 될 거고 다시 양변 제곱하면 16 4xy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약분하면 다시 4가 되어서 xy는 4보다 작게 나왔다. 즉 xy의 최대값은 4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생겨도 사실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근데 꼭 합이 일정할 필요는 없잖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곱이 일정하고 합의 최소를 모르도 괜찮겠지 않지?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게 되면 합의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xy가 뭐 9라고 주어졌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이번에 4x 더하기 y라고 할까? 의 최소를 물었다고 하자. 괜찮니? 그럼 똑같아. 동그라미 물론 양수 조건 있다고 합시다. 이 부등식은 항상 모든 양수에 다 찝찝하다. x가 양수, y가 양수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여기다가 4x 여기다가 y 여기다가 4x 여기다가 y 이렇게 쓰더라도 성립한다고. 근데 xy가 지금 얼마야? 9잖아, 맞지? 그럼 9, 4, 36? 6이 되어서 여기가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러니까 4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얼마? 12 이렇게 푸는 거야. 생각보다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 곱이 일정한 게 사실은 워낙 문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두 수를 곱해서 1이 된대. 그럴 때 두 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지? 어떤 두 수를 곱해서 1이 된대. 그치. 역수 관계라고 부르잖아, 맞지? 근데 이 산술기하에서는 곱해서 상수가 되는 관계가 특별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상수가 되는 관계를 역수 비슷한 관계라고 하자. 이런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가 양수일 때 x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곱이 얼마니? 9잖아, 맞지? 뭐 하다고? 일정하다고. x의 값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x 곱하기 x분의 9의 값은 항상 9로 일정하다고. 맞지? 그럴 때 우리는 저걸 편의상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역수비상 관계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얘를 2배의 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쓰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고 x를 집어넣고 x분의 9를 집어넣자고. 이제 이게 약분이 될 거고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 6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이 생겨. 쌤이 지금 한 가지 안 하는 얘기가 있거든. 3이야 3. 여기 괜히 멋있게 쓰려고. 다시 3 2 맞아 틀려? 맞아요. 맞는 거지, 맞지? 3의 최소값은 2다. 맞아 틀려? 뭔 꼴소리야, 맞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xy의 최대값이 4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3의 최소값이 2다, 2의 최대값이 3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값이 실제로 4가 되는 상황이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저 식의 최대값이 4라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좀 어려워, 사실은.
하나 정신을 살짝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5번째를 쓸 겁니다. 5번째.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성립.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성립.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더하는 두 수 같을 때. 곱하는 두 수 같을 때 당연히 등호 성립해. 알았지? 근데 해보니까 곱하기는 약분이 되면서 식이 변형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래서 기왕이면 더하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 A는 B일 때 등호 성립.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 여기서 찾는 게 이 둘이 같을 때가 아니야. 이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입니다. 더하는 산술기하에서 식을 쓴 그 상황에서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기억하는 거야. 저는 언제?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저는 언제?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선생님은 사실 뭔가 암기할 때, 기억할 때 입으로 말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사실 이거는 연구 결과야, 알았지? 연구 결과로 암기할 때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면 암기 효과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 이미 나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저는 아닌데요. 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게 너는 이미 증명됐어. 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대. 감각기관을 여러 개 사용하면 당연히 자극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자, 여튼 봅시다. 그러면 x랑 4y는 같대? x랑 4y는 같대? 그럼 x가 얼마? 4. y가 얼마? 1. 맞지? 그럼 x가 4, y가 1. 그럼 4랑 같다.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x는 4, y는 1. 1 때 최대값 얼마? 최대값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둘이 같을 때. 괜찮니? 그러면 y는 뭐랑 같다고? 4x랑 같다고. y 대신에 4x라고 쓰자고? 그럼 4x 제곱이 9야. 그러면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지. x가 얼마? 2분의 3. 맞지? x가 2분의 3, y가 2분의 3. 그러면 봅시다. x가 2분의 3 그리고 y가 2분의 3. 왜 안 맞지? 찐 당황. 바보군요. y는 6이죠. 당황. 맞지? 4x랑 y는 같을 때 넣고 그럴 수 있어. 자, 어쨌든 여기가 6, 여기가 6. 맞지? 6 더하기 6 하면 얼마? 12. 최소값? 그러니까 x가 2분의 3, y 6일 때 최소값 11을 가진다. 이렇게 씁니다. 괜찮니? 괜찮아? 자, 이거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x제곱은 얼마야? 9지. x는 얼마? 양수니까 3.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이거 전체도 3이 되잖아. 3 더하기 3은 얼마? 6.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6을 가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 사실 이 최소값 구하는 건 다들 잘해. 진짜 거의 대부분 잘합니다. 맞지? 근데 뭘 못해? 등호 성립 조건 체크를 진짜 못합니다. 근데 내신은 너희들도 풀면 느끼지 않아? 그냥 여기까지 풀면 한 발짝 더 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 맞지? 참 많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문제가 꽤 많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62페이지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활용 문제가 있는데 그 활용 문제를 뭐라고? 어떤 걸 이거 한 할게? 번만 빼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 63페이지를 봅시다. 선생님 칠판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 자, 6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 그 첫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뭐냐면 3a 더하기 미안, 이거 말고 우리 얘 네 번째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얘 4부터 합시다. 자,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부유로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ab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ab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차피 저기 플러스 1 두 개 있는 건 상수잖아, 맞지? 값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로 변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은 요 두 개입니다. 이 둘을 봤더니 무슨 관계지? 곱이 일정한 관계다, 맞지?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쓰기에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에 저 친구를 쓰는 거지.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더하기 2는 여기다 더하기 2라고 써준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다가 양변에 2를 더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거지, 맞지? 우리 예지는 또 때리고 있네. 자, 그래서 A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가 4가 되고, 이 4가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거 둘이 같을 때라서 AB가 1일 때가 되군요. 얘가 1, 1, 1, 1 해서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양수 조건이 깔려있다고 칩시다. 자, 그다음 얘 1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다시 보게 되면 3a 더하기 2b가 1일 때, 3a 더하기 2b가 1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분의 2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 한해서는 통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3a 더하기 2b가 지금 얼마인 상태지? 1인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ab분의 1이 되고 우리는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뭐가 일정한 상태지? 합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곱의 뭘 구할 수 있었지?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 곱 분모가 어디에 있니 지금? AB가 어디에 있니? 분모에 있잖아. 지금 분모가 최대가 되면 전체는 뭐가 돼? 최소가 되겠네. 결국 AB의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역수 취하면 최소값이 되겠지. 괜찮니? 예지야 살아있니? 미안하다. 뭔가 희망이 없다. 자, 해봅시다. 3a 더하기 2b 저기에 합에다가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2배의 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3a가 되고 여기가 2b가 되고 이 친구가 1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지? 양변을 제곱합시다. 1 4 3a 2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ab의 최대값은 얼마? 2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B의 최대값이 24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 24가 되겠죠.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게 그 A와 B가 쌤이 안 쓰긴 했지만 A와 B가 양수라는 게 깔려있다고 생각해줘. 쌤이 쓰면서 아마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땐 양변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좋아요. 살아있니? 여기 좀 많이 중요하긴 하거든. 이제 힘이 없어? 그럼 꿀밤 세게 때려줄까? 힘날 만큼?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예상을 보게 되면 이제 뭐 ABC 양수 다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A분의 B 더하기 C,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A, 그리고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 그대로는 우리가 이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쪼갤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 결국 우리가 산술기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입니다. 정확히 요거 두 가지인 거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저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상황이 이거 곱이 일정한 관계입니다. 곱이 일정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쓸 때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여기 A분의 B 한번 쓰고 이 친구 B분의 A를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A분의 C 한번 쓰고 C분의 A를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B분의 C는 아직 안 썼거든. B분의 C 쓰고 C분의 B 쓰겠다는 거지. 그렇게 쓰면 저기 위에 주어지니까 똑같은 식을 쓴 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보면 이 친구도 역수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산술기야, 이 친구에 대해서 산술기야, 이 친구에 대해서 산술기야 쓰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했지? 양수가 보장되어 있으면 그냥 세로로 더해도 괜찮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x가 1보다 커나갔고 y가 2보다 커나갔고 z가 3보다 커나갔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보다 커나갔다고? 6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2루트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는 2루트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는 2루트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세로로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식이 됐고, 그럼 얘가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얼마? 그래서 얘는 6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더하는 두 대상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야. 근데 이거 정리하면 b제곱은 a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a분의 b는 b분의 a가 되니까 정리하면 b제곱은 a제곱. 원래는 b가 뿔마 a가 될 건데 지금은 양수 조건 있잖아, 맞지? 그래서 b랑 a랑 같다가 뜨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a랑 c랑 같다. 얘는 a랑 c랑 같다. 얘는 b랑 c랑 같다. 그러면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모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A랑 B랑 C랑 B랑 C랑 다 같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 등호와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 등호는 A와 B와 C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실제로 A, B, C 같다가 그럼 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쪼개서 산술기하를 쓸 때는 그 세 개 각각의 등호가 다 같을 수 있어야지만,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야지만 각각 구해서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너네 힘 좀 주면 안 될까?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보겠습니다. 쌤이 사실 너희 안 보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다들 죽어가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 쌤이 이게 내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새는 마음 좀 약해져가지고. 교야, 넌 연기 같아. 너는 완전 그 야행성인데 임마. 지금 더 쌩쌩해져야지. 너무 졸려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인가? A가 1보다 클 때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9A 더하기 A-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산술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 맞지? 즉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돼. 오케이? 근데 얘는 합이 일정하지도 곱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서 상수가 되게 만들고 싶다거든. 그래서 이런 걸 할 겁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얼마를 계산한 거지? 빼기 9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a 빼기 1분의 1 이렇게 쓰고 더하기 9를 쓰게 되면 처음 실 거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랑 무슨 관계야? 곱하면 항상 9가 되는 관계, 일정한 수가 되는 관계가 된 거야. 저렇게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왜? 산술기하는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해야만 쓸 수 있거든, 맞지? 저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2배의 루트,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더하기 9가 호랑이로 붙는 겁니다. 자, 그럼 2, 3은 6이 되니까 이 친구는 얼마? 최소값은 15가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지. 좋아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그래서 a-1 9는 a-1분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게 되면 a-1의 제곱이 9분의 1이 되고 a-1이 양수라서 a-1은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a는 3분의 4일 때 최소값 15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최소가 될 때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지? 시험에서는 저것 때문에 틀리면 많이 억울합니다. 사실. 괜찮아? 미안한데 조금 난다. 이게 쌤이 다 하고 싶지 않은데 책이 날 다 하라고 시켜. 아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 숙제는 유형 3번까지 되겠습니다. 유형 3번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탁하건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갈 땐 텀이 좀 짧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강한 푸시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줘, 알았지? 열심히 해줘. 항상 앞으로 수업 때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진짜 수업 하나하나를 잘 따라와 주세요, 알았지? 그리고 이번에 얘기 좀 알아. 지난번 중간고사 때 여유가 많았잖아, 맞지? 사실 텀이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밀리면 이번에는 못 봐. 따박따박 해야지, 알았지? 연아. 꼭 열심히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멈춰요?